네, 한 주간의 뜨거운 쟁점들의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실 두 전문가와 함께 광주 전남의 현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이슈를 저격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일보 정치부 윤현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준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이슈 저격의 첫 주제,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면서 분양가 얘기도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둘러싼 특혜 시비를 풀기 위해 긴급 토론회도 열렸는데 먼저 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왜 어떻게 변경되고 현재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이 1999년에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도시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구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는 것이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그 일몰제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정책을 이제 마감하겠다. 2017년부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민간 사업자가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을 공원으로 남기는 이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지침상 이 최고 면적이 30%입니다. 개발 면적을. 그러니까 개발 면적을 30%까지를 허용하고 70%의 공원은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이게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광주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면서 2018년에 한번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이 금호건설이었다가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광주도시공사에서 지금 빅골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로 이 사업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이게 용적률 문제라든가 이 이제 아파트 층수의 문제라든가 면적의 문제라든가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좀 설명이 깁니다만 이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분양가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업체가 분양가를 2천만 원 이상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광주가 묶여버렸죠. 묶이면서 1,900만 원대로 분양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려면 개발 면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공급 세대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체 쪽에서는 이 용적률도 높이고 개발 면적도 좀 늘리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이 지난해 11월입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공원이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그 매입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쭉 지나오다가 결론은 그 사업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80평대 한 100세대 정도를 추가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80평형대예요? 80평형대를 100세대 정도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뉴욕 같은 데서도 그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주변 인근 아파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럼 광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공원 개발해가지고 부자단지 아파트가 하나 떡하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니까는 지금 이 공공성 논란이 완전히 뒤로 지금 밀려버린 지금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먼저인지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30% 아래로만 개발하라 해서 공원 속에 아파트 일부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재미있는 게 천안에 보면 일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일봉산. 거기에 보면은 그 등산로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넣는 걸로 해서 주민투표까지 됐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그 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인근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 등산로를 이용을 했던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 돼가지고 도시공원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공성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치밀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게 된 상황에 놓였는데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뭐 계속 이어가서 어떤 특혜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일단은 지금 개발 면적이 7.85%에서 이제 8.17%로 올라가고요. 용적률이 한 199%에서 2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세대수나 이제 높이를 층수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아까도 잠깐 정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없애고 85제곱미터 초과해가지고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특혜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정부가 만들 때부터 이런 것은 예상이 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까지 이를테면 도시공원을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토지를 전부 다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해져야 되고 네. 용도 변경이 변경돼야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주시는 불리한 상황이고 사업자는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사업이 깨지게 되면 그 피해가 이제 사실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공원 자체가 이제 난개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광주시는 이제 지금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개발 면적을 줄이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분양가 논란이 되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되면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니까 개발 면적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80평대 이상 아주 넓은 면적의 고급 아파트만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 아파트의 공원인지 네. 아니면 공원의 아파트인지 이게 굉장히 정말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어떤 틀을 하나 만들고 또 이 아파트에 이용할 수 있는 이 공원에 좀 이렇게 저는 좀 솔직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부분을 좀 단절시키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지금 이제 공원이 조성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원을 더 조성하는 방안들을 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자 얘기만 듣고 그 요구를 수용하고 네.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광주시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네. 재원을 마련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 시비로 매입을 하는 방향을 좀 택했거든요. 순차적으로 매입. 개발을 안 하고 그 시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시간을 두고 매입을 하겠다. 네.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결국에는 건축 인허가권을 지금 행정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난개발을 최대한 막아가면서 그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도시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몰제로 이제 사유 재산을 풀어줬지만은 이제 인허가를 막아버리는 지금 그런 이제 시간을 벌였는데 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좀 애로사항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 게 아까 네. 말씀도 하셨지만은 어떻게든 개발 면적을 10%를 초과 안 시키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이전권 들어서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재원 마련 계획이라는 게 수정이 불가피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이자를 못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지방채 이자의 한 70% 정도까지는 국고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광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공원 일지구를 잘 해결했으면 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공원 사업 대상지들도 전부 다 중앙공원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주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가 10개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그 10개가 넘은 곳들이 지금 중앙공원 일지구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좀 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용적률도 높여가고 개발 면적도 높여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또 이제 대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지금 이 중앙공원 일지구를 굉장히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특혜 의혹을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아까 사업자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광주시는 먼저 이제 30%였지만 최대한 줄여서 네. 했기 때문에 네. 또 사업자가 얘기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좀 세대수를 늘려서 용적률을 높여서 우리 수지를 맞춰달라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는 그건 특혜로 보이고 그 문제 아니냐 볼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측면도 이해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 안 넘기는 걸로 저희는 공공성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재원 마련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보니까는 사업자 배불리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자가 수익성이 안 나면 다른 재원 마련이 안 된다라는 이 연결이 됐는데 시민사회 부분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광주만의 그 선도적으로 그 도시공원을 풀어가면서 광주만
자기들만의 큰 그림이나 어떤 기준 같은 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끌려가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한양 쪽에서 그 3분양으로 바꾸고 뭐 1,600만 원대로 뭐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광주시가 그러면 사업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해라라는 마감 시한을 안 놔두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양한테 뭔가 시간 주고 지금 뭔가 이렇게 시간 끌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광주도 한번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업 철회하고 우리는 그냥 도시 자연공원 지정하고 우리도 시간 끌기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배짱도 한번 부려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아예 여기까지 와버려서 좀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도시공사에서 바뀐 한양이 네네. 민간 사업자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 바뀔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근데 1,600만 원을 제시했어요. 네. 선분양이 가능하다고. 네. 이건 또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1,6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1,900 몇만 원을 부른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 시민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빛골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의 성격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골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의 30%를 한양이 가지고 있고요. 30%만. 나머지 70%는 일종의 펀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그렇죠. 펀드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이 건설업체와 펀드들이 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과 그 70%의 그 이른바 펀드의 내분 자금주들이 되는 건가요? 내분요? 그러니까 내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내분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한양에서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전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펀드의 입장에서는 한양보다 조금 더 좋은 건설업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건설업체를 고르고 싶은 생각이 한양을 바꾸고 다른 걸로? 그렇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이를테면 무슨 뭐 지금 일군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를 봐야 되겠죠. 펀드는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펀드라는 성격 자체가 사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펀드가 들어올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저는 뭐냐면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더 큰 이익을. 왜? 이 펀드사는 자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논쟁들이 사실 그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견해 왔던 논쟁들이다. 예견을 저는 시청자 심입장이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그럼 도시공사는 공영적 개발이었는데 한양으로 바뀌면서 한양이 개발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양이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주들이 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이 옳은 겁니까? 지금 이 빛골 중앙공원 그 개발 주식회사라고 하는 SPC 특수성이 있는데요. 한양의 최대 주주인데 30% 정도인데 나머지 70%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소주주들이 연대가 완벽하게 돼버려가지고 최대 주주이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못 내는 지금 그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참여가 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건데 참 묘한 부분이 지금 후분양 얘기가 나오면서 한양이 1,600만 원 제시를 하면서 선분양 얘기를 또 꺼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했는데 한국 신용평가라고 하는 데서는 선분양과 후분양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폭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내려가거나 한 15% 정도가 감소가 된 거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조율이 가능한 거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에서 재밌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빛골 개발 쪽 상무가 나와서 숨겨진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안 알려져 있는 수익 구조가 있고 그걸 줄여가면서 지금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얘기가 아니냐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건 시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궁금증만 쌓이게 되는 지금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워낙 또 큰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앙공원 일지구의 면적이 워낙 넓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사업 구역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한 1조 이상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금을 융통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상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숨겨진 수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샅샅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이게 뭐 공공이 개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샅샅이 볼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미 지금 건너왔다고 봅니다.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더 이상 뒤로 지금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광주 시민의 이익을
더 창출하느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광주시민의 이익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영 개발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그렇죠. 특별한 예를 줬는데 지금 구조가 보면 그렇죠. 어떤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에 이 중요한 시민의 사업이 놓여 있게 됐다는 걸 이제 저는 뭐 시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다뤘던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래도 마지막 남아서 이 문제 관련해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될 광주시의 공적인 기구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평수를 확대한다라든가 아까 뭐 80평 이상을 엄청 짓게 됐다고 100세대라 그랬나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또 도시계획에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 얘기를 뭐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600만 원 선분양으로 제시한 거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못해서 지금 안건으로는 안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은 이미 잡혀져 있거든요. 1,9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 안에서 사업자가 최대한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하면은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번 확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중소평형이라든지 뭐 임대 지금 호수는 사실상 뭐 정해져 있는 거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건설 회사들이 제시하는 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80평대 그 지금 현재 그게 한 공시지가 1,900만 원을 잡으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5억 정도 되는 이 아파트들을 집적화시키는 부분들은 저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한번 다뤄야 된다.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걸 묶어놓고 이 부자들의 동네다 여기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거나 아니면 찢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좀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명확히 나눠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원이 이 지금 공원으로만 돼 있지 사실 조성은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성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봤을 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지금 다뤄질 예정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정도 부분들은 조금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사실 조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중앙공원이 지금 다 숲인데 어떻게 보면 숲이나 어떻게 나대지로 돼 있을 텐데 거기를 사실상 25층 아파트가 갑자기 떡하니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는 경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에 대한 전문적인 그 좀 시각에서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지역 같은데 보니까 지금 녹지세라고 하는 이제 세금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 이용객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비이용객들에게 돌려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부분하고 공원 부분이 만약에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민분들한테 별도의 뭐 녹지세라든지 이런 거 걷어가지고 나머지 그 공원 개발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안도 아마 제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80평 아파트를 무조건 거부하고 부자는 아니다 이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적정하게 서로 시민들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잘 조절되길 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금 풍암공원에 지금 저수지가 떠오르는데 중앙공원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뭐 큰 아파트의 주민들 의식에서 뭐 산책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반대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떤 이분들을 또 서로 다르게 느낀다든가 이렇지 않도록 뭔가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두 분 말씀드리니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사업과 같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충돌하는 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은 광주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보완해야 점도 있는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쉽게 지금 아파트 개발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 어떤 개발 사업에도 아파트로 수익을 얻고 나머지로 이렇게 사업비를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너무 작게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제 저는
민간은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공공은 뭐냐면 아파트가 나중에 그 소용을 다했을 때, 그 쓸모를 다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한 감안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려하는 바는 지금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 사용 연한이 다하는, 그러니까 2040년 정도가 되면, 50년이 지난 2040년 정도 되면 이 광주시에 사실 그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할 수 없는 시멘트 콘크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과연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지금 당장 먹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개발 부지 떨어주고 거기에 사업자금 받아가지고 나머지 무슨 공공사업을 한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동공업단지 주변에도 그런 시도를 하다가 지금 말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군공항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신방직, 전일방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 아파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가 보다 좀 더 고도화된 사업 수준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원 마련의 논의 구조가 완전히 매몰돼 버렸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시를 못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어떤 개발 사업, 공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는 건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이제 10% 안 넘기는 그런 가이드라인만 지금 난립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광주만의 뭔가 개발과 관련된 큰 그림을 좀 하나 좀 미리 세워뒀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금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광주 다음에 어떤 개발과 보전 방향을 좀 세워야겠네요. 네. 이렇게 민자 유치 생각나네. 돈 일단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난개발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